하루의 흐름을 가장 먼저 읽는 시간 글로벌 식스 함께하고 계시고요. 최고의 뉴욕 증시 분석 이학용 의원님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은 어떠한 인사이트 찾아볼 수 있을까? 주말 사이에 열심히 연구하신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미국 전문 투자가들이 보는 내년 2026년 미국 증시, 여러 IB들의 의견들을 모아서 좀 방향성을 잡아주신다고요. 네, 최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연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주시장에 대한 다양한 전망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하튼 산타 랠리에 대한 우려가 많았었는데요. 지난 주말 포함해서 이틀 연속 또 주가 반등하면서 일단은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살아나는 그런 분위기라고 일단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이었던 주말이었죠. 네, 어찌되었건 미국 주시장에 대한 전망도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까지는 지난주까지는 그 앞으로도 기회가 있겠지만 주요 IB들의 의견을 많이들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만 주요 IB에서 집계를 한 건데요. 이거는 IB가 직접 조사한 것이 아니라 직접 자기네가 연구해서 발표한 것이 아니라 골드만삭스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네. 설문조사를 했는데 개인 투자가들 상대로 막 설문조사 돌린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주요 골드만삭스의 주요 고객들이죠. 그래서 거의 한 1,000명 정도의 기관 투자가 그리고 일부 돈 많은 투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투자들한테 설문조사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대한 전반적인 경제라든가 내년에 전반적인 미국 주식에 대한 상황 그리고 AI에 대한 전망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각각 생각하는 내피셜들이 각각 있으시잖아요. 네. 그것들과 미국의 소위 그 기관 투자가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900여 명 넘는 거의 1,000명 가까운 그런 기관 투자를 상대로 조사를 한 것인데요. 한마디로 보면 2026년 시장은 한마디로 연착륙 시장이다. 올해 워낙 많이 최근 3년 연속으로 10% 이상 달렸는데요. 전체적으로 내년은 연착륙에 대한 강한 신뢰를 바탕으로 주식에 대한 꾸준한 낙관론이 신중한 낙관론이 전체적인 대세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심리 변화가 있었는데요. 12월 초 설문조사에서요. 60% 이상이 낙관적이었지만요. 최근 하락장을 약간 거치면서 목표치가 7,000에서 7,500 수준으로 조금 하향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보름 한 달 전보다 조금 눈높이가 조금 낮아졌다는 정도 일단 먼저 좀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조정에 그럼 그렇게 최근에 조정이라든가 조금 낮춰진 이유는 뭐라고 보고 있느냐. 경제 펀더멘탈은 여전히 강하지만요. 밸류에이션에 대한 것이 경제 성장만큼 그렇게 계속해서 바탕이 되지 못한다는 그런 시각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멀티플에 대한 부담은 누구나 많이 갖고 있고요. 특히 AI 관련 주식들 앞선 코너에서도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이 일부 나왔지만 그런 것들에 약간 걱정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하드웨어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 멀티플에 대한 부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냥 그 장밋빛 전망보다는 약간은 보수적이지만 전반적으로 낙관적 시각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골드만삭스 전문 그 회사 자체는요. 2026년 목표치를 7,600으로 제시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리서치 센터와 고객들은 약간 차이가 있다. 그래서 리서치 센터 좀 더 강하게 그리고 고객들은 약간 그보다 눈높이를 낮추고 있다. 제가 보기엔 뭐 나쁜 흐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너무 크게 장밋빛만 보서는 안 되겠고요. 항상 약간은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것이 주식 투자하실 때 안전망을 갖고 있는 것이 되겠죠. 예. 두 번째는 경제 전반적인 상황 그리고 노동시장에 대한 의견이 되겠는데요. 미국의 경제 성장은 탄탄한 성장을 계속할 것이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이 내년도 경제 성장률 1.5에서 3% 정도 사이가 대부분이 이 그림에서 높은 바 세 개가 전체적으로 1.5에서 3%까지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국 경제는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주고 있다는 얘기하죠. 저희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건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설문조사했을 때 보면 내년에 리세션의 12개월 안에 리세션의 경기 침체에 될 그런 확률이 1%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 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미국 경제 큰일 났다 얘기들 많이 주가 한 2, 3일만 떨어져 보십시오. 미국 경제 큰일 났다고 떠들잖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이들이 보는 것은 완만한 성장 그리고 경제 침체는 가능성 1% 정도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비경기 침체적 완화 사이클, 그러니까 경기 침체 없는 상태에서 슬로우, 그러니까 약간의 둔화 이 정도가 상당히 인플레이션도 없고 상당히 긍정적이고 시장 완만한 상승을 얘기하기 때문에 긍정적인데 딱 그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것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안전자산, 위험자산이 있을 때 위험자산 주식인데요. 주식에 대한 선호도가 여전히 높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만 이제 유일하게 이제 아킬레스 건이 되는 것은 투자가의 74%, 그러니까 절대 다수죠. 4명 중에 3명은 실업률이 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되겠습니다. 고용 쪽을 잘 봐야 되는군요. 네, 현실적으로 보면 일자리가 조금씩 신규 일자리가 증가하는 것이 둔화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주위에서도 많은 분들이 느끼시고 그러 계시겠지만 소위 AI 쪽에서의 소위 코딩 인력 이런 분들이 지금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3, 4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코딩 열풍 불지 않았습니까? 뭐 유치원 초등생도 코딩이 앞으로 인생을 먹여 살린다 그랬는데 그래서 코딩 뭐 잘하고 이런 뭐 소위 미국의 좋은 대학교에 컴퓨터 사이언스 했던 친구들이 지금 일자리 찾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미국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일자리에 약간 어려움 이런 것들은 있지만 그런 것들이 약간 아킬레스腱이 될 수 있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일부에서 여러분 우리나라 언론에서 요즘 이런 얘기 하던데 샤메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샤메 법칙이라는 건 이제 실업률을 최근에 실업률이 과거 10년 동안 실업률 최저 수준보다 좀 0.5%포인트 높았을 때 이제 경기 침체가 온다는 것인데 그에 대한 목소리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늘 있는 얘기지만 이 어떤 고용 시장은 약간 시장에 좀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그런 요인이라는 것을 미국의 투자가들도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채권이라든가 금에 관한 얘기가 되겠는데요. 채권에는 두 가지가 있으면 국제 투자가가 있고요. 조금 금리가 내려가는 회사채 투자자가 있는데요. 회사채에 대해서는 약간의 퀘스천 마크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미국 경기가 분명히 회복되겠지만 회사채와 국채 스프레드가 여전히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스프레드가 줄어들어야지 회사채로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약간 높아지는데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여전히 하신다 그러면 국채 중심으로 한 게 괜찮다는 것이 미국의 골드만삭스의 주요 투자가. 더 쉽게 하면 기관 투자가들은 회사채보다는 국채다라고 얘기를 하고 채권 쪽은요. 네. 예. 그리고 여전히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 분명히 있는 거죠. 금리 하락 이런 걸 보면 여전히 금에 대한 투자, 최근에 보면 잠시 후에도 말씀드린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도 분명히 있다.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 이런 것들은 가상화폐가 재미없는데요. 그에 대한 논란은 다른 쪽으로 해결해야 되겠지만 어찌됐건 금에 대한 선호도가 계속 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 많은 상당수의 아이비들이 내년도에 금리 더 올라갈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금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있다. 그것은 한편에서는 달러의 약세, 전반적 약세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그런 관점에서 달러가 약세되면 반대편에 금에 대한 은 이런 것들의 수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여러분 관심 있으실 것이 AI 투자에 대한 시각이 되겠는데 이건 여러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하이프에서 수익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하이프라는 건 이제 열정적으로 사람들이 막 몰린다는 그런 느낌이죠. 야, AI 좋다 해서 뭐 적극적으로 드러났는데 이제는 그거보다는 이제는 ROI를 본다는 겁니다. ROI라는 건 뭐다? 쉽게 얘기해서 투자하는 대비 얼마만큼 수익률을 낼 수 있냐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여태까지는 AI 관련해서 그냥 AI만 붙으면 다 올라갔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 위에 첫 번째, 두 번째는 엄청나게 이제 AI만 들어가면 올라간다 그런 느낌에서 아래로 내려올수록 이런 걸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조금 더 조사해야 되지 않느냐? 좀 선택적으로 해야 된다. 결론적으로 이 그림의 의미 사람들에서 보면 여태까지 AI만 붙으면 다 올라갔는데 이제는 AI 안에서 선별해야 된다. 그런 거가 되겠고요. 굳이 IT뿐만 아니라 AI가 광범위하게 산업에 영향을 미친다. 그것이 야르데니 박사가 했던 똑같은 논리가 되겠습니다. AI가 모든 산업에 확산된다. 그래서 AI 한두 종목에 집중되는 게 아니라 확산될 수 있고 확산될 때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잘 골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핵심적인 우려사항도 걱정거리도 있는 거죠. 당연히요. 그럴 때 보면 두 가지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본 지출 대비 얼마만큼 수익률을 낼 수 있냐. 그것이 내년에도 계속 주가가 조금 위축될 때마다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올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겠고요. 초고속 성장이 얼마만큼 계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퀘스천 마크도 분명히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그래서 내린 이들의 골드만삭스 설문조사에 나온 결론을 갖고 얘기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눈높이를 좀 낮춰라. 이것은 너무 큰 희망보다는 눈높이를 낮추는 게 좀 맞다. 올해까지 3년 연속 10% 이상 상승했지만 제가 작년에도 이 말씀 딱 드린 기억이 나는데 10%, 15%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평균적으로 미국은 여태까지 S&P 500이 한 10% 상승. 그렇기 때문에 그보다 좀 낮춰서 뭐 7, 8%면 정말 감사한 일이다. 그 정도로 눈높이를 낮추는 것이 미국 주식 투자할 때 언제라도 같은 소리를 연말이면 제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도 얘기했죠. 노동지표 좀 봐라. 그리고 AI에서 무조건 AI만 붙는 게 다 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 그런 거 꼭 예시해야 되겠고요. 네 번째가 진짜 중요하죠. 자산의 다각화죠. 그러니까
종목도 집중하지 마시고 종목도 분산 투자하시고 그 안에서도 다양한 곳들 그리고 금이라든가 다른 것들도 좀 여러분들 분산 투자하시라는 원론적인 얘기지만 골드만삭스의 주요 기관 투자자들도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여러분들 내 피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특징적인 게 리세션, 경기 침체 우려감은 매우 적다는 겁니다. 네, 그 안에서 내년에는 노동시장 꼭 봐야 되고 또 채권, 금, AI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말 사이에 나온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밸런스에서 나온 소식 전해드립니다. 나이키 부활은 어려울까? 주말 사이에요. 주가가 10% 이상 급락했습니다. 중국 매출이 급감하고 마진이 3%포인트나 급락했는데 그런데 지금 월가에서는요. 일단 그냥 사세요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주장은 어떻게 설득되고 있나요? 사긴 사는데 주가가 얼마만큼 갈 수 있을지 모르죠.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 보면 미리 말씀드리면 사람 의견은 유지하는 사람 많이 있지만 목표 주가는 주로 하향했다라는 것이 키워드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나이키의 실적 다시 한번 간단히 한번 짚어드리면 핵심적인 건 이거죠. 좋게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북미죠. 북미라는 것은 미국과 캐나다인데 북미가 조금 살아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유럽이나 중동 이런 쪽도 한 3% 정도 회복한 거 맞는데요. 중화권, 세계에서 중화권이라는 것은 중국이요. 중국 대륙, 대만, 그리고 이제 홍콩 이쪽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중화권 매출 17%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국 사람들이 그 나이키를 많이 입고 그래야지 다 되는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그들이 많이 좀 줄어들어 있고,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는 있죠. 미국과 중국과의 긴장 관계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미국에서 여러 가지 나이키 얘기하는 거 이번에 이렇게 그 실적에 대한 특히 올해 4분기 있죠. 현재 진행되고 있는 4분기 연말인데도 한 1-2%는 늘어날 거라고 예측했었거든요. 기관 투자가 애널리스트들이. 근데 이번 분기를 마이너스 매출 성장을 이번에 발표하면서 충격을 받은 건데 여하튼 그런 것들도 여전히 좀 재미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콘버스 여러분들 한때 또 콘버스 많이 있었잖아요. 자회사 콘버스 브랜드 아실 텐데요. 이것이 지금 30%나 좀 매출을 감소하면서 콘버스 신고 다니는 사람 보기도 쉽지 않은 그런 수가 됐습니다. 다만 큰 틀에서 보면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될 것이 그 어떤 엔비디아가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뭐 어도비 뭐 아니면 수많은 어떤 앞서도 얘기 나왔던데 뭐 그런 방위 산업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뭐 AI 관련 팔란트 이런 거. 직접 우리가 팔란트를 우리가 어디 가서 슈퍼마켓에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돈을 벌기도 쉽고 시기에서 돈을 손해보기도 엄청 쉽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전형적인 소비자 제품 아닙니까? 여러분 누구나 다 나이키를 신을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제 자주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제가 드린 말씀에 공감하시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어디 운동하러 가시거나 러닝하는 거 요즘 인기가 있으니까요. 아니면 어디 운동하러 다 가더라도 예전에는 전부 다 나이키를 신었을 것 같은 사람들이 요즘은 나이키를 신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다른 브랜드들을 많이 신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정말 이런 소비자 제품은 브랜드에 대한 파워가 한번 꺾이면 쉽지 않습니다, 지금요. 네, 그것이 지금 나이키라는 핵심이라는 거죠. 수많은 다른 브랜드가 사람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제가 봤을 때 엄연한 2026년 앞둔 즉 2025년 말에 현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나이키는 결론적으로 보면 제 입장에서 보면 쉽지 않고요. 주가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뭐 물탈 그런 시점이 아닙니다. 지금요. 예. 목표 주가는 14군데가 최소한 내려갔다는 것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참 그런 납득을 나이키가 여러 좀 시키려고는 하지만 쉽지 않아 보이네요. 막 CEO도 교체하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좀 전망이 그렇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서 저희 금 투자에 대한 내년 전망도 살펴봤잖아요. 이번에는 좀 은도 좀 살펴볼까요? 마켓워치입니다. 금보다는 은 투자, 올해 2배 이상 상승했고요.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60달러 선을 돌파해 국제은값이 내년에는 100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었습니다. 이제 집에 있는 은 뒤져볼까요?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요. 예. 저는 잘 몰랐는데
분 얘기 말씀드린 전에 은수저 있지 않습니까? 은수저가 잘 팔린다고 합니다, 지금요. 여러분들이 파시고 싶으면 언제라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은에 대한 수요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요. 올해만 들어서도요. 금은 이제 올해 한 65%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 은은 있죠. 은은 130%가 올라갔어요. 이 모든 가격이 이제 달러입니다, 달러. 그래서 네. 원화는 이제 약간 다를 수 있다는 걸 좀 분명히 말씀드려야겠는데요. 은 가격이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세 가지 정도 있는 거죠. 그 핵심적인 것은 역시 금 가격 대비 금에 대한 수요가 작년까지 워낙 셌는데 금에 대비 좀 덜 올랐기 때문에 더 많이 올라간 것이 되겠고요. 은 투자도 예전에 비해서 훨씬 쉬워졌습니다. 저도 이제 금 위주로 말씀드렸지만 은도 똑같은 논리로 ETF를 여러분들 쉽게 사고 팔 수 있거든요. 미국에서.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제 금 관련 ETF가 있지만 은은 이제 금과 은을 같이 하는 것이 있겠고요. 또 은도 환해지가 상품이 들어서 하여튼 은 선물 ETF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쉽게 여러분들 HT에서 바로 살 수 있고 없고는 바로 이거지 은 선물 H란 건 환해지가 되는 건데 이게 네. 딱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살 수 있죠. 두 번째는 금도 마찬가지지만 은도 일단 공급이 완전히 아무리 공장에서 막 찍어내는 건 아니거든요. 어디서가 케어돼 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은에 대한 개인들의 투자가 또 늘어나죠. 수요가 생기면서 약간 투기적으로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금과 은의 가장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금은 쉽게 얘기해서 극일부 아주 극일부를 제외하고는 생산 활동에 쓰이지가 않습니다. 금은요. 그래서 최근 얼마 전에 보면 우리나라 10년 전인가 20년 전에 만든 LG에서 만든 무슨 에어컨에 뭔가 있어갖고 뭐 금이 뭐 가격이 붙었다 그러는데 그건 이제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고 실제로 생산 활동에 들어가는 금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은은 생산 활동이 많이 들어갑니다. 현실적으로. 네. 그래서 은은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 좀 좋아지는 있는데 그 실질적으로 지금 올라가는 것은 그에 대한 수요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투기적인 수요가 붙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겠고요. 그것은 큰 틀에서 보면 금리 인하에 대한 것들, 그럼 이제 금두의 수요, 은 수요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있겠죠. 그래서 약간 투기적인 수요도 분명히 가담돼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앞서 한국에 상장된 은 관련 ETF도 있겠고요. 미국에서 가장 큰 거는 SLV, 실버라는 ETF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 보시면서 투자 관심 있는 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생산에 조금 들어가서 경기에 민감한 건 좀 있지만 기본적으로 약간 투기적 수요가 분명히 있다는 것도 아시면서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더 많이 오른 은에 대한 분석까지 알아봤습니다. 이학유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